공부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힘.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예전에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막 저는 담배 피우는 학생들 그냥 못 지나갔어요. 그 학생들한테 막 그런 위압감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피워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학생들은 막 휴지를 빵을 먹고 휴지를 막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혼쭐을 내고 막 제가 밖에서 막 여기서 저랑 길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좀 겁을 좀 두려워해요.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못 보고 지나가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희생과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달달달 그 공부만 외워서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통해서 희생과 사랑의 힘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캠프에서 뭐라고 하면 얘들아 근해 공식을 봐라. 거기 휴지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근해 공식을 잘 읽어봐라. 너희들이 어린 나이 때 담배 태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 인수분해 공식을 보잖아.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존중하라는 말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찾아야 돼.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 그리고 올바른 사회 가치관까지 같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의 대표적인 그런 그 예화로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에서 지금 했던 말들은 전부 다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들입니다. 퍼스트 펭귄이 뭐냐면요, 그 남극 같은 데 가면 큰 얼음 언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얼음 언덕이 뭐 높이가 뭐 100m도 되고 70m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70m, 100m 아래를 쳐다보면은 그것이 그 바다가 얼음 바다인지 아니면은 얼지 않은 바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기를 뛰어들지 말 것인지 그들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얼음 바닥인데 뛰어내려 버리게 되면은 몰살을 당합니다. 그 돌이니까 그 딱딱한 얼음에 그들은 다 뇌진탕을 당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것이 얼었는지 아니면 그냥 바닷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만 마리, 수천 마리에 대한 펭귄 중에서 한 마리가 어떻게 하냐 내려다보고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거기가 만약에 다행스럽게 바닷물이었으면은 모두 살 수 있지 않은 모든 펭귄들이 뛰어내리는 거고 만일 거기가 딱딱한 얼음이었다면은 그 한 마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펭귄이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동물학자들은 이 퍼스트 펭귄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선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훗날 그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퍼스트 펭귄은 정말로 희생정신과 그들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 봉사정신으로 그들이 뛰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수만 마리 중에서 수천 마리 중에서 가장 약한 펭귄이 떠밀려 가지고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밀어서 힘센 펭귄들이 앞으로 밀어 발로 툭툭 쳐가지고 앞으로 끌어가지고 마지 못해 그가 뛰어내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그것이 퍼스트 펭귄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한 이유는 바로 왜 그럴까요? 인류가 발전했던 이유는 퍼스트 펭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어요? 약한 자들을 우리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우리는 보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위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그들은 분명히 확고한 제 눈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능력 있는 아이들을 저를 만들 겁니다. 내 새끼들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춰서 저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운동권 논리만 가지고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상을 변해야 된다 구호도 외치고 했었지만 그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기득권이 돼야 돼요. 기득권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운동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올바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시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학생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학생들에게 이런 가치관도 저는 심어줄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14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캠프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공부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올바른 목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멋진 아마 계획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계획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스스로 해도 어떻게 세우냐. 2박 3일. 2박 3일 동안에 열심히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덜 자고 게임도 딱 멈추고 카톡도 안 하고 나 잠시 동안 건들지 마 하고 멋진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기가 막힌 계획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계획서가 탁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서 계획표를 딱 짰습니다. 자, 이거를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계획표를 딱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딱 보여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여주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우리 아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하라고 하는 짓도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가 멋진 계획표를 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앞으로 공부할게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들 뒤통수 치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도 끌어안고 울을걸요.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정말 내 새끼 맞구나. 이렇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기뻐서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먹고 싶은 거 피자, 찜닭,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도 아니라 로제 떡볶이, 기타 등등 탁 하면은 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자, 기가 막힌 계획표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소원이 성취가 돼요. 그렇죠? 엄마 나 내일부터 이렇게 할게. 계획표만 가지고 와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부모님들 해주시죠.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도 이런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나 이 기가 막힌 계획표를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보여준 적 몇 번이나 있어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이런 계획표를요. 학생들이 가져가서 본 적 없죠? 그럼 왜 그럴까? 왜 학생들이 계획만 세워도 이런 엄청난 자기들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표를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학생들이 계획표를 짰다니까요. 세웠다니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계획표를 부모님께 보여주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이 계획표를 자기가 멋지게 짰잖아. 그럼 이 계획표를 가장 불신하는 사람, 불신자, 이 계획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불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이 계획표를 부모님께서 이 계획표를 불신합니까? 선생님이에요? 그 할머니예요? 아니면 친구예요? 이 계획표를 딱 가지고 오면은 야, 너 그 계획표 할 수 있어? 못해? 이렇게 가장 불신하고 욕하는 흉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우습게도 이 계획표가 정상적으로 수립 안 될 거다라고 믿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박 3일 동안에 잠도 안 자고 카톡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가 막힌 계획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 계획표대로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믿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가장 자기 계획표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계획표를. 왜? 이거 보여줬다가 2박 3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먹은 거 그 이상으로 환란과 핍박과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계획표를 내가 혼자 품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지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표가 성립이 안 돼요. 계획대로 진행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휴, 다행이다.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세웠던 이 계획표를 가장 불신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할 거다. 내가 2박 3일밖에 못할 거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본인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세운 계획표를 왜 불신합니까?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요? 미래도 안 될 겁니다. 왜?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현재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모습이 미래라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14시간 기억방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혼란스럽게 시작하네요. 과거의 모습이 막 이제 막 지금 아는 공부, 제가 아는 공부 캠프 14시간 동안에 제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해내는 것. 성공하는 훈련. 30분 계획표를 통해서 30분을 성공하는 훈련. 하루 14시간 공부를 통해서 14시간을 성공하는 그 훈련을 제가 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이렇게 되면 이 성취함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학생들이 불신했던 이유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그걸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거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이 훈련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잖아요. 부모님들 후기 읽어보셨죠? 학생들 후기요. 거기 후기 읽어보면 뭐래요? 기껏해야 4, 5등급 되는 녀석들이 거기다 뭐라고 겁없이 써놨냐면 서울대 가겠다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부모님들이 그 후기 자기 후기 읽을 거 알거든요. 근데 겁없이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성취를 캠프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 캠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어떻게 얼마나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캠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아주 힘주어서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14시간 캠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시간표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강훈입니다. 그래서 이 강훈이 강력하게 훈련, 또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요. 가장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것이 비록 뭐 몸에 맞지 않는 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훈은 훈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훈련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훈련을 억지로 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자기 마음대로 자율훈련이라는 말이 있죠. 자율훈련. 자, 이것을 착각을 하는데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맞습니까? 훈련할 때? 자율훈련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프로들이 하는 말이지 어떻게 아마추어들이 자율훈련합니까? 몸이 배어 있지도 않은데. 몸이 만들어지고 몸이 배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훈련 일정을 짜가는 건데 터무니없는 택도 없는 오합지졸들을 데리고서 자율훈련이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훈련을 하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억울했던 시절 있었었죠.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어떤 훈련 받았습니까? 때때 옷 입고 가서 갑자기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욕지거리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이고 뭐가 없었죠. 옷 다 벗겨버리고 군복을 입히는 순간에 눈앞에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우리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손 머리 위까지 올려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찔러 총 그 자세에서 우리 5분 동안 서 있어 봤잖아요. 그 황산벌 그 빡빡 겨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뭐 된다고 해서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우리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4주 또는 6주 그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정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대훈련 가서 이제 우리가 군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자율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훈련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를 잘 해야 되겠는데 일 잘 하려면은 학생들이 먼저 자세가 잡혀져야 돼요. 근데 이 자세가 잡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세를 잡으려면은 처음에는 훈계를 해야죠. 말로 잘 해야 되겠죠. 아니 훈련이 아닙니다. 훈계입니다. 훈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훈계를 해야 되겠고 설득도 해야 되겠죠.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제 캠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오늘 부모님들 바쁘신 분들은 중간중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듣는 사례 중에서 사자와 독수리에 대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합니다. 정글의 왕 뭐 그렇죠? 네, 정글의 왕인가? 어쨌든 야생의 왕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자가 처음에 새끼를 할 때 새끼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거 사자 새끼 때는요. 그냥 치와와한테도 막 따개 맞고 막 그래요. 사자 새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고양이하고 수준이 똑같아 가지고 그냥 그래요. 사자들이. 그런데 이 사자가 처음에는 엄마가 뭐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잘 성장을 하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랬던 사자들이 어느 순간 이제 한 1년, 2년 정도 크면 이제 덩치도 커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어민 사자,
어미 사자인가 아빠 사자인가 뭐 중요하지 않고 거기 사자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사자는요, 그 부모님만 있으면 아주 든든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이길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은 앞장서서 정글, 그 험악한 정글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기 사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70m 되는 낭떠러지를 탁 쳐다 올라서 가지고 세상 그 평야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기 사자도 같이 세상 평야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엄마 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네 세상이다. 그러면은 아기 사자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까, 엄마? 이게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엄마 사자가 아빠 사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70m 되는 낭떠러지 갑자기 쳐다보라고 아기 사자에게 이 세상을 쳐다보라고 딱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엉덩이를 발로 빵 걷어 차버립니다. 그럼 아기 사자는 70m 이 정도 하자 되는 그 벼랑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가 왜 저러지? 엄마가 미치셨나? 저건 엄마도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었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를 믿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고서 결국은 쿵 하고 떨어지죠. 이렇게요.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엄마가 서 있어요. 엄마는 딱 멋지게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쳐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또 수많은 다른 야생동물들이 또 있겠죠. 야생동물들이. 근데 이거 올라와야 되는 거야. 엄마 어디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원망들이 있었지만 올라가야 돼요. 올라오면서 각종 덤불, 가시덤불, 각종 돌들, 떨어지는 그 급격한 경사들, 이거를 어느 순간 아기 사자들이 이걸 헤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면서 이것을 올라가면서 가진 원망들은 다 하면서 있을 수 없는 거야.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야.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다 속았어. 모든 원망들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 올라섭니다. 이 아이가 올라서 모든 것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그런 피멍이 드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 헐떡거리고 있으면서 엄마를 쳐다봅니다. 이 쳐다봤을 때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망의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겠죠. 그러나 그리고 엄마는 그냥 돌아가 버리죠. 따라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이 어느 순간에 상체기가 다 나왔을 때쯤 돼가지고 이 사자가 깨닫죠. 이래서 내가 정글의 왕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는 힘을 본 거예요. 나에게 근육이 있음을 알게 된 거고요. 가시덤불을 헤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발톱이 있음을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물고 늘어져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악력의 힘을 자기가 이 순간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었구나. 못할 줄 알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 세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억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훈련이 없으면 사자는 자기에게 이런 힘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빠른 시간 독수리를 들겠습니다. 독수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엄마가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모기를 엄마가 가져다 주는 모기 같은 거를 이들은 새끼 독수리는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너무 우리 엄마의 훌륭함을 찬양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 모든 걸 다 해주네. 날지도 못하고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시죠? 독수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대기권. 대기권 끝까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이렇게 새끼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이 아기 독수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가 엄마가 등에 태우는 거예요. 아기를 등에 태우고서 독수리 어떻게 그려야 되지? 까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태우고서 여기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기가. 내가 세상 구경을 시켜줄게 하고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천국을 날아갑니다. 천국을 날아가 봤더니 내려봤더니 얼마나 멋져요. 이게 다 내 세상인 거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리고 쫙 올라가요. 어디까지 뭐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새끼 독수리는 막 그때만 하더라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발톱으로 엄마의 그 깃털을 부여잡고 있어. 막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야. 너무 멋져. 엄마 무서워 이제 그만 올라가 하더라도 막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만 있던 이 아기 독수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엄마가 갑자기 거꾸로 세우더니 아기를 툭툭 털어버려. 아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기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 아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독수리가 떨어져요. 자유낙하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똑같아요. 사자하고. 내가 주워왔나? 우리 엄마가 미치셨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저게 우리 엄마였단 말이야?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이래가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야. 아기 독수리는. 끊임없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공기 저항을 받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날갯짓을 파닥파닥 움직이겠죠. 날갯짓을 파닥파닥 움직이니까 공기의 부력을 받아가지고 비상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독수리는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 그 아기 독수리가 어느 순간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아기 독수리는 그때부터 뭐라는 거야.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훈련이 없었다면은, 사자의 엄마에게 강력한 훈련이 없었다면은, 그럼 이 아기 사자와 이 아기 독수리는 끊임없이 둘이 있을 것이고, 이는 끊임없이 부모가 갖다주는, 엄마가 갖다주는 이 엄마 사자가 갖다주는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육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훈련,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날개가 있어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캠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부모님 봐라. 너희들 부모님이 이 캠프에 보내줘서 너희들 14시간 공부 시켰었을 때는 똑같다. 너희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너희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너희들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미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집어 던진 거다. 어미 사자처럼 여기다 구렁이다 집어 던진 거다. 떨어뜨린 거다.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14시간 왔을 때 너희들이 죽을 줄로 알고 있었지만, 이 길이 바로 죽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다 안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기 때문에 이곳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철저하게 이 구덩이에서 떨어지도록, 이 공중에서 떨어지도록 그걸 방치하되, 내가 원장님이 너희들은 해줄 것은 날개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증명을 시킬 것이고, 너희들에게 근육이 있으면 너희들이 근육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증명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 훈련은 죽는 훈련이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은 죽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죽는 길이 아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모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14시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아는 공부해야 된다. 아는 공부해야 된다. 이런 근성을 너희들이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냥 14시간 아름다운 추억 하나 쌓고 끝나는 것이다. 우리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세상을 호령해라. 너희들이 나중에 실력을 쌓아서 기득권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와서 좀 세상을 좀 굴곡진 생활 평탄하게도 만들고 약한 자들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들도 지탱해주고 사회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강해져야 된다. 운동권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운동권 논리만 가지고는 맨 컴플레인만 걸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밖에 할 것이 없다. 바꾸는 사람들은 기득권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에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그렇게 공부해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훈련해라. 네. 죄송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이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